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다양한 소식들, 옆 동네, 이웃집 소식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만 할 게 아니라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은 투자 절대 몰빵 때리고 하지 마세요. 몰빵 때리는 거 습관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분산 투자를 하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분산 투자.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대부분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한 방에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어요. 뭐가 있냐? 전 종목 공매도. 이 공매도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사거래일 앞으로 이제 다가보다 보니까 공매도에 집중 타깃이 될 종목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2023년과 마찬가지로 2차전지 종목군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공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 공매도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차 잔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수할 KB증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이렇게 대차 잔액 비중이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HLB, 에코프로머티, 컴투스, 엔캠 이런 경우에도 대차 잔액 비중이 5%가 넘다 보니 지난달 초에 비해서 대차 잔액 비중이 증가를 한 거죠. 대차 잔액은 주식을 빌린 뒤에 상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매도라면 무차익 공매도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주식을 빌린 뒤에 매도하는 이 차익 공매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 잔액은 공매도를 준비하는 대기 수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배터리하고 2차전지 업종은 주가가 우하향하는 상황에서 이익의 전망치는 더 내려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서 공매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더라. 에코프로비엠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93% 정도 감소할 전망이고, 이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역시 적자 전환이 점쳐집니다. 이외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1분기 이익 전망이 하락하면서 대차 잔액이 늘고 있어서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대차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반드시 공매도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 이 공매도의 수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공매도는 보통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페어 트레이딩은 한 종목을 매수할 때 다른 종목은 매도하는 그런 거래에 활용이 되는 거죠. 이때 그동안 비슷한 업종 내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종목은 매도하고 덜 오른 종목은 매수하기 때문에 이 덜 오른 종목은 공매도가 늘어날 때 오히려 매수가 붙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령 비슷한 주식 그룹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머티를 비교해 보니까 대차 잔액 증가와 관계없이 에코프로에 비해서 에코프로 머티의 하락폭이 훨씬 커서 에코프로는 공매도의 대상이 되겠죠. 그 에코프로 머티는 매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증시 상승 배경에는 주식 대체를 해주기 위해서 선제적 매수가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가령 대차 잔액 비중이 9%가 넘는 오스코텍 보니까 최근에 한 달 동안 주가가 10% 넘게 올랐고요. 대차 잔액 비중이 6%인 젠백스, 이 젠백스 역시 한 달간 20%가 올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차 수수료를 기대하고 미리 주식을 사놓는 수요로 주가는 오를 수 있는데 이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공매도 2차전지 좀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금융주들은 뭐 좋아하는가 모르겠어. 유럽과 일본의 은행주 랠리에서 소외됐던 4대 금융 지주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세를 또 보이고 있어요. 계엄 선포 사태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이 확대된 이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소폭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시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이 공매도 전면 재개가 은행주 반등에 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KB금융 5.28% 상승을 했고 연초부터 지난 10일까지 주가 하락분을 2주 만에 대부분 회복한 셈이죠. 신한지주는 같은 기간 8%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국내 은행주의 회복세는 유럽과 일본 은행주의 상승폭에 못 미치는데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유럽중앙은행 ECB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저평가 매력 등이 유럽 은행주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은 올해 들어서 지난 21일까지 44.2%나 올랐네요. 그리고 프랑스 BNP 파리바, 독일 도이체방크 각각 34.6, 33.8%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는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은 은행주 주가 하락을 가속화한 외국인 이탈이 잦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KB금융 9천억, 신한지주는 한 5천억 정도, 하나금융은 2천억, 4대 금융지수사를 대거 팔아치우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은행주 순매수 전환을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징후가 없다. 과거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선 사례가 많았기에 매수세 이입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진 않는데 하여튼 공매도가 온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여튼 공매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결산 시즌을 좀 거치다 보니까 상장사들 희비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31개 기업은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과 판정을 받았죠. 증시 퇴출 위기에 놓였는데 앞서 관리 종목이 지정됐던 10개 기업은 지정 해제됐다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결산 마감 기한일이었던 지난 21일 하루 동안 총 31개 코스피하고 이 코스닥 시장 상장사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네요. 의견 거절을 받으면 매매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서 정리매매 절차 진행합니다. 이번 감사 의견 거절로 금양, DMS, 범양건양,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드래곤플라이, 유오블루, 투비소프트 이렇게 해가지고 등등해서 한 31개 기업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실제 상장 폐지되면 소액주들의 피해가 우려돼서 시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네요. 앞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10곳은 관리 종목에서 해제, 증시에 복귀를 했네요. 이날 키오스크 유통 전문 기업 인바이오젠 관리 종목은 지정인 해제되면서 코스피 시장에 복귀를 했고 인바이오젠은 2023년 4월 3일 관리 종목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조심하시기 좀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감사 보고서에 의견이 부적절한데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